안녕. 첫 수업부터, 그치. 이렇게 수업하게 됐네. 선생님이 아마 이거 똑같은 종이를 나눠줬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여기다가 수업하는 거 들으면서, 너희들도 같이 따랐으면 돼. 알겠지? 들어갈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그러니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 맞다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증거들과 함께 그렇다면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빅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원소들로 인해서 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그 별들은 어떻게 죽어가는지까지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여기 파트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들어갈게. 자, 그런데 일단 처음부터 들어간다. 빅뱅 우주론이 탄생하기 전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싸웠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정지되어 있어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고, 아니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어. 근데 어, 우주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아인슈타인이야.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두 학자인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잘 나오는 프리드만 정도만 우리가 써볼게. 그래서 우주는 정지되어 있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학자와 아니야, 우주는 점점 지금 팽창 중이야 라고 이제 주장하던 학자가 있었어. 자, 그랬는데 이거 갖고 싸우면 또 뭐가 필요해?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허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게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허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만원경을 가지고 별을 봄으로써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라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별과 별이 실제로 진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것보다는 검색 뭘 확인했냐면은 저걸 하기 전에 너희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야.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을 또 따지기 전에 너희들이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은 파동, 파장이라는 관계를 좀 알아야 돼. 이건 쓰지 마. 좀 이따 다시 쓸 거니까. 파동 하면 뭐가 떠올라? 물결 같은 요런 형태가 떠오르지. 그래서 파동에서 파장이 뭐야? 파장은 골과 골 혹은 마루와 마루 요 사이 값들을 우리는 파장. 그래서 파장은 길이를 뜻하는 거야. 파장이 길다, 파장이 짧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 스펙트럼 이제 파장값, 에너지 값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로 이게 막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할게. 우리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친구들은 왼쪽에 찍히고요. 파장이 긴 친구들은 오른쪽에 찍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파장값들이 있는데 그게 가시광선 영역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파장이 길면 길수록 빨간색 계열이고요. 적색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라색, 근데 청색이라고 쓰겠습니다. 청색 계열. 이렇게.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적색 계열이고 파장이 짧을수록 청색 계열로 우리 눈에 보이는구나 정도는 너희들이 이 도플러 효과를 알기 전에는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걸 한번 볼게. 우리가 눈을 굳이 뜨지 않아도 소리로만, 구급차가 뭐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혹은 우리에게서부터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지. 우리, 대표적인 소리는 대표적인 파동의 형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처음에 정지되고 있어.
정지되어 있을 때 삐용삐용삐용삐용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구급차에서 낸 소리가 우리 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구급차가 삐용삐용삐용 거리고 있구나를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급차가 가까이 온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너희는 어떤 상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은, 선생님은 항상 파동을 단체 줄넘기로 설명을 하는데, 단체 줄넘기를 이렇게 흔드는데, 이거를 흔들면서 가까워지면 이 파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시 단체 줄넘기를 흔들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여긴 고정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짧아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구급차가 우리한테 가까워진다면은 파동이 점점 파장이 짧아지는 형태로 우리 귀에 들어올 거야.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면 생각해봐. 단체 줄넘기를 또다시 뒷걸음질 진다 생각해봐. 그러면 이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길어지겠지. 그래서 조금 드라마틱하게 조금 그리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그려봐도 되겠나. 정지되어 있던 거랑 내가 조금 비교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파장이 요런 형태를 그린다면 파동을 가까워지게 되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점점 길어진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이 스펙트럼에 찍힐 때 어느 쪽으로 살짝 치우쳐지겠어? 만약에 가까워진다면은 청색 계열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지고 점점 멀어진다면은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에서 파장값이 점점 저기 오른쪽으로 치우쳐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져서 청색 계열 쪽으로 치우쳐져요 라고 그래서 이거를 청색 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 쪽으로 치우쳐져요 라 그래서 적색 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허블이 뭘 관측했냐면은 이 적색 편의를 관측합니다. 뭐야?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점점 멀어지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적으로 계속 치우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허블이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외부를 관측했더니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가 이겼어 그러면은? 우주와 별과 별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아, 우주는 점점 팽창 중에 있구나 라고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끝! 증거로 나와서 끝! 됐나? 그러고 나서 또 싸워. 뭐 갖고 싸우냐면은, 그래, 우주가 팽창한 거는 맞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주가 점점 커지면 커지는 건 그거고,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그냥 그대로야. 음. 아니야. 우주가 커지는 것만큼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질량들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커지는데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요. 아니야, 커지면 커질수록 안에 들어있는 질량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이론은 정상우주론이다.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학자는 가모프라고 하는 학자고 정상우주론을 주장했던 학자는 호일이에요. 되겠나?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은 얘들아, 이거 위에 거는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 하지만 지금 이제 요거 하는 거 있지, 요거. 그냥 100%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들어갈게, 그럼. 자,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우주 크기는 일단 뭐해? 빅뱅 우주를 따르면은. 우주 크기는 점점 커지지, 그치? 그래서 증가라고 써볼게. 자, 그래, 우주가 커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어때? 변하지 않지. 그래서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써볼게. 자, 그럼 이제 밀도. 밀도가 뭐였더라, 얘들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치?
그런데 부피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빅뱅 우주를 따르면 커지고 있는데 질량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겠다, 그치?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너희 생각해봐. 똑같은 공간에 사람이 3명 있는 거랑 똑같은 공간 안에 사람이 많은 거랑 밀도로 따지면 누가 더 큰 거야? 요게 더 큰 거지. 밀도는 빽빽한 정도니까. 언제가 더 후끈해, 우리? 밀도가 높을 때, 밀도가 클 때가 더 우리 후끈하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는,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밀도가 감소하니까 온도도 같이 감소할 거야. 라고 들어가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정상우주론도 보자. 정상우주론은, 자, 다시 생각. 자, 우주 크기 뭐 한다고 정상우주론에 따르면 얘도 증가한다. 근데 커지는 것만큼 질량도 어떻게 된다? 같이 증가해요. 밀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것만큼 질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질량은 밀도 일정하겠지? 밀도도 일정하니까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 서로 싸우면 뭐해?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증거 갑니다. 요때 이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다가 가모프라고 했었는데, 이 가모프가 주장했을 때 당시에는, 이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기가,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 근데 가모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모프가 예측했어. 뭐라고 예측했냐면은, 야, 내 말이 맞다면, 내 말이 맞다면, 빅뱅이라는 게, 빅뱅이라는 게 터지고 나서 약 한 38만 년 후에 그때 빛이 퍼져나갈 건데, 그때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가 되더라.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퍼져나간 빛이 점점 커지고 온도가 점점점 낮아져서 아마 3 켈빈에 해당할 거야 라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은 했는데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기이에 우연히 펜지어스라고 하는 학자와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전파, 라디오 수신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확인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실제 우주의 온도가 3 켈빈이라는 것을 파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사열의 형태로 발견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게 몇이더라? 3켈빈에 해당하더라.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다시 근거 이름 뭐야? 가모프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더니 실제 3켈빈이더라 라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오케이. 빅뱅 우주론이 맞아. 그러면 빅뱅 우주론을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들어갑니다. 자, 빅뱅이 터진 건 약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스팸 합니다. 뺨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온도와 압력으로 이제 벙 터졌어.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입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고요. 하나는 쿼크라고 하는 건데 쿼크 너무 어려워하지 마. 쿼크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어쨌든 쿼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쿼크라고 하는 건 6종류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쿼크의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업쿼크와 다운쿼크 종류. 이 2가지만 알면 돼. 자, 그러고 나면 자 봐봐. 전자와 쿼크라고 하는 가장 기본 입자들이 생기고 빅뱅 우주에 따르면 우리 그거 크기가 점점점 커질 때마다 온도가 점점점점점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점점점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입자들이 온도가 높을 때는 운동이 활발하고 온도가 점점점 낮아질수록 입자의 운동이 조금 이제 둔해져요.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 처음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엄청나게 불안정하다가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니 운동 상태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므로 다른 입자들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전자는 계속 혼자 싸도 당기고요.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합니다. 쿼크들이 하나는 검은색 두 개에 흰색 하나를 그릴 거고, 하나는 흰색 하나에 검은색 두 개 이렇게 그릴 거야. 하나는 양성자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하나는 중성자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는데, 보다시피 종류가 조금씩 달라. 양성자는 업 쿼크 두 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점점 또 온도가 식어 나가요. 온도가 식어 나가면서 또다시 입자들이 결합을 또 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 양성자는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전자는 쓴 김에 다 쓸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빅뱅이 터지고 나서 약 3분 후, 그때의 온도가 10억 켈빈이에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그치? 자, 그래서 빅뱅이 터지고 10억 켈빈일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전자는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양성자는 그냥 플러스 이렇게 그릴게. 근데 이 플러스와 플러스 전하끼리는 안 붙죠. 그래서 얘들을 붙게 해주기 위해서 중성자가 투입이 됩니다. 어? 양성자 두 개짜리 원자 번호 2번. 그거 누구지? 헬륨이다. 그래서 얘는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진다. 그냥 원자핵이라고도 하고요. 헬륨, 조금 더 자세히 헬륨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빅뱅 터지고 3분 후 10억 켈빈일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나요. 한참 지났을 때가 언제냐면 빅뱅이 터지고 나서 38만 년 후겠죠. 그때의 온도가 얼마냐면 3000 켈빈입니다. 물론 얘도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이거 언제 봤더라? 우리 아까 빅뱅 터지고 38만 년 후? 아까 가모프가 예측했었죠. 음. 근데 왜 하필 요때로 찍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제 빅뱅이 터지고 나서 38만 년 후, 요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양성자 하나에, 그럼 전자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하죠.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건 중성이어야 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중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자 번호 1번 누구의 양성자 하나?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와 아까 만들어진 헬륨 원자에게, 그럼 전자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헬륨 원자, 그러니까 원자가 탄생합니다. 언제? 38만 30켈빈일 때. 자, 그랬는데 왜 원자가 탄생했을 때를 하필 기준을 뒀느냐라고 한다면, 요건 쓰지 마. 우리가 이제 우주가 봤을 때 이 38만 년 이전에는 입자들이 아직 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빅뱅이 터지고 나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빛들이 뭐 하는 성질이 있어요? 빛은 직진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직진하려고 하면 뭐해? 입자들에 의해서 계속 튕기는 거야. 그래서 빛이 뭐 할 수 없다? 퍼져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입자들이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공간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빛이 뭐 할 수 있어? 퍼져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에는 빛이 퍼져나갈 수 없어서 어두웠어요 라고,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는 원자가 만들어지고 빛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38만 년일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집니다까지. 자, 그러고 나서 요 밑에 내용은 뭐냐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한 개가 더 있는데 요거를 쓰기 위한 빌드업들인데요. 꽤나 많이 이것도 많이 틀린다. 들어갈게. 자, 일단은 우리가 또 요 내용을 하기 전에 또다시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아까 파동, 파장에 대한 내용인데, 어, 선생님이 아까 파동 선생님 단체 줄넘기로 설명한다 그랬죠? 단체 줄넘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너희들이 단체 줄넘기를 이렇게 막 흔들어. 그러면은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하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너희 화가 나가지고 막 흔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자, 파장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기하는 거다, 그치? 어?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진다, 그치?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지고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장의 길이는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더라.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그 파장에 해당하는 것만큼 찍히는 게 스펙트럼이야. 우리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우리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동색이 되지만, 빛이라고 하는 건 섞으면 섞을수록 하양색이 돼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의 지금 에너지의 파장값이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분광기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값만큼 애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만큼. 그래서 굴절률이 달라져서 합쳐져 있던 게 이렇게 막 나눠지게 돼요. 그렇게 나눠져서 찍히는 게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다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뭐가 찍힌다고요? 파장이 짧은 친구들 여기 찍힌다 그랬다. 자, 그래서 그럼 에너지는 오히려 더 큰 친구들이 더 왼쪽에 찍힐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오히려 더 작은 친구들이 왼쪽에 찍히는데 한 번씩 그림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적색 계열이 있고 여기가 청색 계열인 거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냥 거꾸로 되어 있는 그림. 자, 그래서 다시 에너지가 약할수록 색깔,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영역 중에서는 색깔이 적색깔이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아진다, 에너지가 크다, 높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왼쪽에 찍힌다. 청색 계열은 여기다 찍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뭔 내용이냐면은 스펙트럼의 종류 세 가지를 조금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총 세 가지인데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죠. 중학교 2학년 때 스펙트럼에 대해서 잠시 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은 대체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태양, 그 다음에 뭐 백열등, 형광등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백열등, 태양 이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은 웬만한 파장값에 빛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음, 비공간기에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찍혀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안 그려도 돼. 음. 그래서 정의로는 어떤 표현들이 나와 있냐면은 어, 광원이죠, 광원. 광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유일한 광원이죠. 그래서 광원이 스스로 낼 수 있는 연속적인 띠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해요? 이것도 단독으로 문제, 스펙트럼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 내는데 애들이 그림을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봤을 때 이게 흡수인지 방출인지를 구분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꽤나 자세히 애들 대충 보고 넘기거든. 그래가지고 이것도 꽤나 헷갈린다. 자, 그래서 해볼게. 방출 스펙트럼 정의 한번 들어봐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별을 먼저 그려야 되겠어요. 별이 이렇게 있어요. 별은 광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에너지, 빛을 냅니다.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막 방출되겠죠. 자, 그랬는데 그 와중에 그냥 그 주변에 뭐가 있어?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있으면 얘도 어쩔 수 없이 별보다는 에너지 값이 낮기 때문에 이 별이 내뿜는 이 에너지를 뭐 할 수밖에 없어? 흡수해요. 냠냠냠냠 자기가 먹고 싶은 에너지 값을 냠냠냠냠냠 먹어요. 이게 기체들이 아무 에너지를 다 먹는 건 아니고 너희도 피자랑 브로콜리 놔두면은 뭐 먹을래? 피자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자기가 먹고 싶은 파장값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냠냠냠냠냠 해. 그러고 나서 아 이제 다시 버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에너지가 다시 방출되는데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 스펙트럼에 찍혀요. 그래서 얘는 검은색 바탕화면, 대충, 검은색 바탕화면에 뭐가 찍히냐면, 요렇게 내가 내뿜는 그, 에너지값만큼,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화면에 색깔의 띠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별이 이렇게 있어. 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얘도 좋은 애 기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별이 여기를 얘를 통과 이렇게 우연히 어. 통과를 해도 어떻게 돼? 이 별이 내뿜는 것 중에서 또 자기가 먹고 싶은 에너지 값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란 말이야. 냠냠냠냠냠냠. 그러면 별은 우리 뭐야? 연소 스펙트럼이죠. 연소 스펙트럼인데 이 기체가 자기가 먹고 싶은 파장값을 막 먹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연소 스펙트럼에서 검은색 빵꾸가 나요. 검은색 빵꾸. 검은색 띠가 나와요. 자,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나중에 책 확인해. 어머나. 뭐 대충 뭐 이렇게 좁아져서 반환보가. 근데 여기에 뭐가 검은색의 띠가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다. 다시 별이 이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이 기체가 자신이 먹고 싶은 에너지 값을 먹고 나면 거기가 빵꾸가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검은색 띠가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스펙트럼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쵸? 뭐 스펙트럼 뭐요? 아, 스펙트럼이 근데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아까 기체마다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은 에너지 값, 파장값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사실은 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내가 먹고 싶은 파장값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 그냥 수소는 여기를 먹고 싶어 한다면 헬륨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통과시키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게 만약에 방금 내가 끄는 게 여기 수소라고 하면 헬륨 것까지도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안에 만약에 수소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밀도가 더 많으면은 여기 흡수선이 조금 더 두꺼워진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를 조금 알 수 있냐면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원소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스펙트럼을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알면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고 뭐도 알 수 있냐면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더라. 되겠나?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원소가 어떤 원소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데 옆에 여기 지금 이제 요 동그라미 보이죠? 요거 여기는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생긴다고 말을 하던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수소와 헬륨이 생겨야 하고 그리고 그 수소와 헬륨이 이만큼은 있어야 돼. 몇 대 몇으로 있어야 돼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지. 잘 나온다. 한번 해볼게. 자, 처음에 이거는 이 동그라미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인데 양성자와 중성자 지 몇 대 몇으로 있어요, 지금? 1대 1의 비율로 있다, 그치? 8개, 8개씩. 자, 그러고 나서 점점 온도가 식어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한번 들어봐봐.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할 거는 따로 문제로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쓸 건데, 이 쓰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쿼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양성자, 중성자로 이제 종류가 정해지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질량이 중성자의 질량이 좀 더 커요. 질량이 중성자가 좀 더 많은데 혹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E는 mc제곱이라 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내용이죠. E는 mc제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내가 질량이 그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질량이 빠지는 것만큼 나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에너지와 질량, 감소되는 그 질량은, 전환이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방출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너지가 이게 방출된다는 건 그만큼 질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따로 문제로서 출제는 안 돼. 자, 그런데 중성자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은 되지 않지만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자연적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에너지가 그 에너지는 방출되기 때문에 질량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뭐 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비율이 이렇게 돼요. 개수비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이거 세어봐. 7대 1이죠. 그래서 개수비가 7대 1까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냐면은 그 빅뱅 터지고 이제 3분 후. 그때 온도 뭐라고요? 10억 켈빈. 이때 뭐 생겼다고요? 원자핵이죠. 이게 떠올라야 돼.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자핵 그리러 갈게. 자, 헬륨 원자의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가 필요했어. 그래서 요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이게 뭐야?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그리고 아까 요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었죠. 그러면 이젠 3분 후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를 물어봅니다. 몇 대 몇이야 그럼? 세어봐. 12대 1인 거 보이나? 그치?
세우면 될 거 아니야. 12개에다가 이거 하나.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 한 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으로 따졌을 때는 한 개당 그 질량비 몇 대 몇이야? 수소가 1일 때 얘 몇 개야 지금? 4개잖아. 그럼 몇이야? 1대 4죠. 한 개당.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12개 한 개 있단 말이지. 그러면 수소 원자핵 전체를 봤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대 몇이야? 그러면은 질량비가 1짜리가 12개 있고 그러면은 12만큼 차지할 때 4짜리가 한 개 있으니 몇? 4. 뭐야? 3대 1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언제냐? 빅뱅이 터지고 나서 약 38만 년 후 온도 몇이라고요? 3000 켈빈이다. 그치? 그때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원자가 만들어져요. 원자는 여기다 뭐가 더해줘야 돼? 전자가 더해줘야 된다. 그치? 근데 원자핵이 개미면 전자는 개미가 싼 똥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나요? 질량에는 이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고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결국에는 몇 대 몇? 이것도 어차피 3대 1이 나와요. 그럼 우리 구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관찰했을 때 수소와 헬륨이 있어야 하며 그때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 있어야 돼 였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뭐야?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그러면 그렇게도 맞잖아. 그래서 두 번째 근거입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인 것을 뭐했다? 관측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증거는 첫 번째, 펜지어스 윌슨의 우주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 두 가지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제는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 다 했으면 O2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12페이지예요. 자, 다 했으면 12페이지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쭉 한번 읽어보고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줄도 한번 그어보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거 그거 뭐야 보러 갈 거야. 보러 갈 건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별표 쳐놓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그리고 쭉 읽고 요거 한번 풀고 나중에 선생님 매길 거야. 요거 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쫙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체크해놔. 여기도 한번 풀어보고 요것도 한번 읽고 뒤에 것까지 17쪽 여기까지 풀어서 선생님한테 다 했어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조금 쉬었다 해도 되고요. 바로 해도 되고요. 오케이, 시작.